집주인이 인신매매꾼인 줄도 모르고 두만강을 넘은 사연과 딸의 이름과 생김새를 줄줄 말했다. 결국은 내 발로 범이서굴에 들어간 셈이다. 집주인은 딸을 쉽게 찾을 방법은 광고를 내는 것인데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무조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떼를 썼다. 화령 시내에 가정부모가 있고 월급은 한 달에 100위안이라고 한다. 당시 100위안이면 북한 돈으로 2,700원이라 엄청 큰 돈이기에 무조건 가겠다고 졸랐다. 새벽에 우리 모녀를 태우고 화령 시내로 들어갔고 간 곳이 바로 인신매매 전문 소굴이었다. 북한 여성들이 5명이나 있었다. 우리 모녀는 어느 시골에 10,000위안에 팔려갔다. 그 돈 때문에 우리 모녀는 새벽닭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 밭으로 갔고 겨울에는 산에 나무를 해야 했고 30,000평이나 되는 땅도 캐야 했다. 어느 날 밤 사람들이 다 자는 야밤에 도적고양이처럼 구두를 신은 채 방 안으로 쳐들어와 소리치면 죽인다고 내 가슴에 칼을 댄다. 아직도 내 가슴에는 작은 칼 상처 자국이 있다. 승강이질을 하던 중에 옆집 사람의 신고에 의해 공안에 잡혀 1차 강제 북송되었다. 북한 함경북도 무산 보위부에 끌려가 펌프 훈련이라는 앉았다 일어섰다를 50번이나 반복하는 고문과 학문 검사하는 등 짐승보다도 못한 수모와 멸시를 받았다. 특히 이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는 갓난아기를 중국의 한족씨라고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짖던 울음을 지으며 쌕쌕 잠들어 있는 천진한 갓난아기의 얼굴에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두꺼운 책으로 내리치자 아기의 얼굴은 금세 새까매지며 까무라쳤다.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살기 어린 웃음을 지었다. 야수 같은 현실을 보면서 두 눈을 번쩍 뜰 수 있었고 무조건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가 북한과 중국의 두 나라에 흩어져 이산가족이 아닌 이산가족이 된 내 가족을 찾아 함께 남한으로 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게 가지게 되었다.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무산 단련대로 이송되었다. 단련대에서 3일 만에 딸은 산에 나무하러 갔고 나는 김장, 배추, 영양단지 모종을 심던 도중 기회가 생겨 탈출해 산을 넘고 달리고 또 달리면서 오롯이 잡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과 내가 살아야 다시 내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었다. 달리는 속도로 두만강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깊은 물살에 빠졌고 이젠 죽었구나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모를 할머니 한 분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었다. 그 할머니와 가족의 도움으로 작은 딸이 단련대에서 나오면 입을 옷과 식량을 북한으로 보내주었다. 몇 개월 후 작은 딸이 단련대를 나와 그분들의 도움으로 나를 찾아왔다. 우리 모녀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강제 북송도 되지 말자고 했지만 그 이듬해 또다시 우리 모녀는 납치꾼들에게 납치되어 길림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길림 사람들에게 우리 모녀를 팔아넘기고는 다시 공안으로 가장하고 뺏으려고 하다가 두 패가 싸움이 벌어졌다. 다시 공안에 잡혀 2차 강제 북송되었다. 한 번 북송되었던 경험이 있어 나는 중국 돈을 먹었다. 보위부 감옥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먹은 돈을 지키려고 맹물도 먹지 않았다. 김새를 차린 보위지도원은 3회에 먹을 설사약을 한 번에 먹도록 했다. 야, 이 갓나 개도 안 먹는 돈을 먹어? 하는 객소리와 함께 주먹이 날아왔다. 순간 눈앞이 번쩍했다. 입에서 빨간 선지피와 함께 앞니 2개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보위부를 거쳐 청진 집결소로 갔다. 청진 집결소에서의 30일은 나에게 1년보다도 더 긴 세월이었다. 인간이 아니었다. 낮에는 고역 같은 노동을 해야 하고 밤이 되면 보안원들의 신문과 고역 같은 노동보다도 더 무서운 곳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이와 빈대였다. 집결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빈대에 물려 온몸이 피부병에 걸려 있는데도 나라를 배반한 반역자에게 누구 하나 관심이 없다.
집결소 감옥마다 작은 창문이 한 개 있다. 이와 빈대가 두려워 창문 한쪽에는 둘째 딸이 매달려 자고 한쪽에는 내가 매달려 잤다. 창문 높이가 1.5m 정도였는데 떨어질까봐 두 팔을 철창을 꼭 잡고 쭈그리고 앉아 밤을 샜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딸은 그때를 생각하며 박쥐 생활을 했다고 말한다.